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건대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가온 강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바뀌는 개정교육 과정, 그 다음에 건대국어 내신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오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궁금한 건 전부 다 담은 건대국어 설명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건대국어 내신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 정지해놓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끝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바로 목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이 바뀌고 그리고 그 바뀌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 2번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건대국어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우리 학원은 어떻게 대비를 해왔고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0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크게 보면은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가 있겠는데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대학생들처럼 학점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내신 5등급제입니다. 바로 1번으로 갈 텐데요. 이 내신 5등급제 때문에 우리는 바로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 9등급제이었던 시절과 다르게 올해 1등급은 10%인데요. 그럼 비율 분포로 보면 올해 1등급은 작년까지의 1, 2등급, 올해 2등급은 작년까지의 3, 4등급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런 것이냐 보자면요. 지금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1등급 비율은 10%, 2등급 비율은 24%입니다. 굉장히 많아진 상태죠. 실제로 보시다시피 1등급이 작년까지의 1, 2등급, 2등급이 작년까지의 3, 4등급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나타난 거냐? 바로 2번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바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아까 1등급이 1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 인원이 300명일 경우에 10%면 30명, 2등급은 24%, 대략 한 75명이죠. 그럼 너도 나도 1등급, 너도 나도 2등급이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과거랑 다르게 원점수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내신을 딴 친구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평가를 할 텐데 그러면은 도대체 같은 등급에서 어떻게 이 학생을 떨어뜨리고 이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분명하게도 그 원점수를 보겠죠. 즉 줄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없는 이런 등급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것은 1번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 2번 1등급 중에서도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동일 등급이어도 점수가 중요하다. 나는 2등급 턱걸이 했어. 좋은 게 아닙니다. 1등급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난 1등급 했어. 좋은 게 아닙니다. 난 100점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국어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전문항 객관식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매년 매 시험마다 30문항 객관식으로만 나옵니다. 물론 2학년 때는 주관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시기마다 뭔가 특징적인 범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학기 기말 때는 문법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2학기 기말 때는 중세국어와 시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그런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충분히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은 3번과 4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합리적 수준의 외부 지문, 노력한 만큼 나오는 성적. 정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증거가 되겠는데요. 보통 고등학교 국어시험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은 이 외부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이건 제가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대국어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 핵심을 전달드릴 거니까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문항은 문항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외부 지문이 출제된 겁니다. 여기 작품에 제목이 쓰여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건대국어에서는 외부 지문을 출제할 때 전혀 연관성 없는 이상한 지문을 낸다거나 선지에서 비꼬아서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 범위 작품과 어떤 방식으로라도 학생들이 최대한 알 수 있게끔 힌트가 되는 그런 지문들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 선지에서는 지엽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도 않고 중3 수준, 고1 수준에서 충분히 알만한 개념어들을 배치해놓고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게끔 내는 합리적 수준의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외부 지문의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 지문이 전혀 연관성 없는 지문이 아니라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문들만 나옵니다. 제발 믿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나오는 성적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칠판 보시면 왼쪽에 내신형, 오른쪽에 학습 목표 기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예시로 든 문제지만 건대부고 출제되는 30문항 중에서 20문항 정도는 이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냐? 그냥 교과 학습 시간에 충실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옵니다. 학교 프린트 필기, 교과서 필기,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은 잘 이해했다면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공부만 조금 되어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내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다른 학생들도 맞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문제 유형이든 외부 지문이든 건대부고에 가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할만한데? 다른 학교를 갔다면은 막 된통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할만합니다. 제 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건대부고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시험 범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당연하게도 대비를 해줄 텐데 그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한 번 듣고 학원에서 한 번 듣는 거랑 학원에서 한 번 듣는 거랑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열심히 더 모의고사 부분을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수자국어학원에서는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첫 번째로 수업을 할 때는 최대한 쉽게 이해를 기반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진행합니다.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공부할 거고요. 그게 제가 지향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업 3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클리닉, 복습 클리닉을 30분 정도씩 할 텐데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학원이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시험장에서 출력을 하려면 그 연습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겠죠. 시험장에서는 그 출력된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선제와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클리닉을 통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 클리닉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당연하게도 숙제관리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이제 남학생들 특성상 제가 뭐 편견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남학생들이 그 숙제를 풀어오면은 그냥 답만 뚝 찍고 그냥 채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어라는 게 내가 선택한 선지와 선택하지 않은 선지들에 대해서 모두 다 나의 판단의 근거, 나의 생각의 과정들을 기록하고 또 그게 틀렸다면 교정하는 과정이 바로 국어라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답만 체크해놓고 뭔가 나는 맞았어, 아무 표시도 없다, 혹은 틀렸는데 제대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저는 그러면 웬만하면 남길 겁니다. 좀 그 지점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 그리고 숙제를 한꺼번에 이제 3박자로 같이 간 다음에 7, 8주 동안의 내신이 진행되고 난 뒤에는 수업 마지막 날에는 적중과 분석이라는 교재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 교재는 무엇인가 하면 학교 교사용 교과서, 그 다음에 프린트 및 교과서 필기 등등 여러분들이 7, 8주 동안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교재 하나로 완성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제 개념별 출제 확률이나 혹은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재가 되어 있을 거고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저도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제가 제작하는 모의고사를 꼭 반드시 한 번 정도 활용할 겁니다. 자,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모의고사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 구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학교 시험의 경향성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실전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지점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제작하는 모의고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고난도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하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쉬운데, 혹은 내가 뭔가 실전처럼 그런 것들을 공부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분위기를 느껴봤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정말 좋은 후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믿으셔도 되고요.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반드시 저는 진행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치면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학에서는 원점수 기재라는 그런 변화 때문에 분명하게도 학생들을 줄을 세울 것이다. 그럼 최대한 100점에 가깝게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인 점, 도대체 100점에 가깝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럼 바로 저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점에 가깝게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요. 그건 바로 저와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00점에 가깝게 공부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저와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0점에 가깝게 공부하고 싶으면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저와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 의문이 들 거예요. 저 100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점에 가깝게 목표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한두 문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때로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작년 2024년도에 받았던 카톡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1등급이었던 학생들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외부 지문도 어렵고 올해부터 바뀐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되 저와 함께 하시면 확실한 그런 성적을 제가 책임드릴 겁니다. 책임지고 보장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굉장히 길죠? 아직도 안 끝나네요.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이제 앞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건대부고 내신 시간표에 대해서 다시 띄워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대부고 1학년 내신 시간표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시 반, 그 다음에 일요일 6시부터 9시 반이 되겠습니다. 2시간표는 모두 같은 수업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같은 수업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자국어학원의 김가온 강사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